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금융권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장 전체를 뒤덮은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혹시 모를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사상 초유의 대규모 뱅크런 대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이토록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험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1,952조 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92.7%로 지난 10년 동안 GDP 대비 13.8%포인트나 급격히 증가하며 경제의 탄력성을 앗아갔습니다.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동안 민간 소비는 오히려 위축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뱅크런이 시작된다면 과연 무엇이 가장 먼저 우리 곁에서 사라질까요? 여러분은 아마도 현금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시겠지만 실제 재앙은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디지털 시스템의 마비에서 시작됩니다. 전국의 ATM 기계가 일제히 작동을 멈추고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신용카드는 단 한 푼의 결제도 허용하지 않는 먹통이 될 것입니다. 국제 송금망은 순식간에 차단되며 국가의 실물 경제는 단 72시간 이내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완전히 마비되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2023년 3월 발생했던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건은 현대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실리콘밸리 은행은 단 이틀 만에 전체 예금의 85%에 달하는 420억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초당 100만 달러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로 돈이 인출되었으며 이는 디지털 시대의 뱅크런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한국은행은 올해 1월부터 뱅크런 긴급 대출 제도를 전격 신설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보유한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인정하겠다는 조치로 자산의 70%가 대출 채권인 은행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뱅크런의 첫 번째 징후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은행 창구가 아닌 우리의 스마트폰 SNS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은행의 부실을 경고하는 루머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공포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단 유튜버들의 영상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정보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의 판단력은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보여주었듯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은 단 하루 만에 전국 모든 저축은행의 예금 인출 사태로 번져나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2명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 현실에서 내 돈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는 즉각적인 패닉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24년간 유지되던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억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전격 인상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긍정적인 소식은 역설적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왜 하필 지금일까라는 의구심과 불안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다급히 보호 한도를 올린 것이 조만간 닥칠 은행의 위험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공포심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집단의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본격적인 뱅크런의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나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려는 개개인의 정당한 행동들이 모여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구성의 오류 현상이 현실화되는 순간입니다. 뱅크런이 시작된 첫 순간,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먼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곳은 바로 길거리의 흔한 ATM 기계입니다. 평소 24시간 언제든 자유롭게 현금을 뽑을 수 있었던 권리는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닥치자마자 순식간에 180도 뒤집혀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2015년 그리스 사태를 통해 국가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ATM 인출을 제한하는지 목격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정부는 시민들이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딱 60유로, 우리 돈 약 8만 원만 뽑을 수 있게 제한했습니다. 만약 4인 가족이 함께 지낸다 하더라도 하루 총 32만 원의 현금만으로 모든 생계와 비상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계좌에 5억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어도 한 달에 고작 240만 원 남짓만 손에 켭 수 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상황은 비슷하게 흘러가며 한국은행의 지시와 동시에 각 시중은행은 ATM 인출 한도 규제라는 초강수를 두게 될 것입니다. 사태 첫날에는 시장의 동요를 막고 여유가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일일 인출 한도를 약 500만 원 선에서 설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안심일 뿐 현금이 곧 바닥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전국의 ATM 앞에는 전례 없는 대기열이 형성됩니다. 은행이 정식으로 문을 열기도 전인 새벽 6시부터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ATM 기계 앞에 긴 줄을 서기 시작하며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오전 8시가 넘어가면 대기 인원은 수백 명으로 불어나고 사람들은 직장에 출근하는 대신 자신의 현금을 지키기 위해 긴 기다림을 택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현금 인출을 신청하는 순간 그 디지털 신호는 즉각적으로 수만 명의 발길을 물리적인 ATM으로 향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몰려드는 접속자들로 인해 모바일 뱅킹 앱은 속수무책으로 마비되며 화면에는 접속 대기 10만 명이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느린 뱅크런과는 차원이 다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초고속 뱅크런의 무서운 진면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처음에는 정상 작동하는 듯 보이지만 은행의 정산 능력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순간 전국의 가맹점들로부터 거부당하기 시작합니다. 뱅크런의 첫 12시간이 지나가면서 상황은 이미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의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ATM 기계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며 텅 빈 상태가 되었고 현금을 향한 사람들의 갈망은 극에 달합니다. 지역별로 현금 보유 상황이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하며 현금이 남아있다는 소문이 도는 곳으로 사람들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서울의 주요 은행들은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비상용 현금까지 모두 소진하며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긴급 차량을 동원해 현금을 운송하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절박해진 사람들은 단 몇만 원의 현금이라도 구하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외곽 지역의 은행 점포까지 이동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운 좋게 현금이 남은 점포를 찾아내더라도 그 앞에는 이미 5시간에서 10시간에 달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대기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국가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긴급 성명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명목으로 개인당 일일 현금 인출 한도를 300만 원으로 더욱 강력하게 제한합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이 발표는 정부가 무제한 현금 공급이 불가능함을 시인하는 사실상의 패배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정부의 제한 조치가 발표되는 순간 시장의 패닉은 정점에 달하며 남아있는 돈이라도 찾으려는 사람들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줄을 서지 않으면 영영 내 돈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합리적인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 2시와 3시에도 전국의 ATM 앞에는 현금을 뽑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밤을 지새우는 기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제 신용카드는 더 이상 결제 수단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디지털 숫자에 불과한 화폐의 무력함이 드러납니다. 나중에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전국의 가맹점들은 광범위하게 카드 결제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려고 해도 카드는 거절당하며 이제 오직 손에 쥔 현금만이 유일한 진짜 돈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국제 송금 서비스는 완전히 차단되며 해외와의 금융거래가 단절되어 국가 경제는 고립된 섬이 되어버립니다.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를 사수하기 위해 해외 송금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시작하고 이는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환율은 달러당 500원을 순식간에 돌파하고 수입 물가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가솔린 가격과 기초식재료 수입가가 급등하면서 전 국민의 생활비 부담은 단 하루 만에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폭증합니다. 뱅크런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경과하면서 상황은 단순한 현금 부족을 넘어 경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현금이 없으면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춘다는 공포가 현실이 되며 SNS에는 절망적인 도시의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텅 빈 ATM 앞의 노부부나 은행 앞에 끝없는 대기열을 찍은 영상들은 공포를 전염시켜 다른 은행들로의 뱅크런을 더욱 부추깁니다. 처음엔 특정 은행만의 문제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이제 모든 은행이 동시에 현금 고갈 위기를 겪고 있음을 깨닫고 신뢰를 거둡니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뱅크런이 번지면서
가장 먼저 우리 사회의 소비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신용카드는 작동하지 않고 가용현금은 극히 한정되어 있기에 사람들은 생존에 직결된 필수품 외에는 절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화려했던 백화점과 쇼핑몰은 고객이 급감하며 적막만 흐르고 소매점들의 매출은 하루아침에 절반 이하로 처참하게 곤두박질칩니다. 두 번째 위기는 기업들에게 닥치는데 현금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당장 직원들에게 지급할 월급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급여일은 다가오는데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수 없게 된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현금 대신 계좌 이체만을 권고하며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며 구매자가 현금을 인출할 수 없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초유의 일이 생깁니다. 이제 952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결국 폭발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사정없이 뒤흔듭니다. 월급이 통장에만 묶여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수많은 가게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대량 연체 사태가 도처에서 발생합니다. 은행들은 현금 부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는 동시에 대출 연체로 인해 자산 가치까지 썩어가는 진퇴양난의 막다른 길에 내몰립니다. 뱅크런이 시작된 지 어느덧 48시간. 위기는 이제 거시 경제 지표를 넘어 개개인의 처절한 삶의 현장으로 깊숙이 침투합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식료품을 사기 위해 남겨두었던 여러분의 현금은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는 사람들이 필수 식료품만을 장바구니에 필사적으로 쓸어 담는 마치 전쟁 영화와 같은 생경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달걀, 쌀, 식용유, 라면 같은 생필품들이 선반에서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며 사람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식량을 무섭게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가스비, 수도비, 전기요금 같은 필수 공공요금을 납부할 시간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중에는 이를 낼 현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마다 일일 계좌 이체 한도까지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내 돈을 가지고도 송금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버스회사가 운전사 급여를 줄 현금이 없어 운행에 큰 차질을 빚고 택시 기사들 또한 현금이 돌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습니다. 뱅크런이 시작된 지 정확히 72시간이 경과한 지금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끔찍한 경제적 결과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국가의 주요 경제 지표들은 기록적인 속도로 급락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긴급 금리 인하를 감행했지만 유동성 공급 자체가 막힌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조치일 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해 떠나고 원화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하여 인플레이션 공포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물가 폭등을 직접 체감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대출 채권을 담보로 잡는 긴급 여신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손을 벌리고 있는 가운데 견디지 못한 일부 중소저축은행들이 결국 하나둘씩 문을 닫으며 파산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위기관리 체계가 긴박하게 가동되면서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기획재정부는 마트와 병원 등 필수 상업시설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임시조치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현금 지원조차 모든 가게를 구제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지난 3일간 단 한 푼의 매출도 올리지 못한 개인 사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합니다. 학교들은 급식 재료비를 지불할 현금을 구하지 못해 급식 제공을 중단하고 기업들이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국가의 버팀목인 수출 지표 또한 처참하게 하락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0에 가까워지며 사실상 붕괴되었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절망과 함께 국민들의 정신 건강 또한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나리오를 과도한 설정이라 생각하신다면 2013년 키프로스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예금 헤어컷이라는 정부의 합법적 자산 탈취 사례를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키프로스 정부는 은행 부실을 메우기 위해 100만 원 이상의 모든 예금에서 9.9%를 강제로 징수했으며 이는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하룻밤새 뺏어간 비극이었습니다. 그 결과 키프로스 경제는 5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사망률과 자살률이 급증했으며 절망한 젊은이들은 기회의 땅을 찾아 정든 고국을 등지고 떠나야 했습니다. 2015년 그리스 또한 ATM 한도를 하루 8만 원으로 묶고 국제 송금을 금지했으며 6일간 은행 문을 닫아버리는 극단적인 조치로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었으며 이들은 당장 먹을 것을 살 현금이 없어 사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1월부터
뱅크런 대비 모의 훈련을 수행한 것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역시 이러한 파괴적인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GDP 대비 92.7%라는 극도로 높은 가계부채와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과거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2분 안에 모든 거래가 끝나는 디지털 환경은 뱅크런의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여 대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초고속 붕괴의 위험을 내포합니다. 72시간의 뱅크런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마비된 ATM, 거부당한 신용카드, 폭등한 환율, 그리고 신뢰가 무너진 사회라는 참혹하고도 냉혹한 현실의 성적표뿐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비는 역설적으로 화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단단한 공동체를 미리 구축하는 일입니다. 뱅크런은 개인의 공포에서 시작되지만 이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이며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운 이 소중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